오늘은 또 72사단 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내용이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MBC에서 단독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2025년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2025년 8월 달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애초에는 8월 달이 아니라 좀 더 일찍 나왔죠. 2025년 5월 달에 첫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72사단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부대 회식 간에 직속 상관이 강제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피해 여장교는 이제 장기복무 신청 관련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밀었고 했는데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일행이 자리를 비우자 또다시 추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후에 부대 워크숍에서도 해당 중령이 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처음이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계속 이러다가 더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일단은 부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가해자가 너가 신고했냐? 네가 신고한 게 맞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좋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용서해달라라고 본인을 인정하는 식의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안하다고 한 거죠.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한 번만 봐줘라 한 거. 정신 똑바로 차린 거지.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여군 부하에게 이런 마음이 가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동료와 이성은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고 참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분리조치를 해줘야죠. 심지어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억울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모두 다 뭐 여군의 신고가 100%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해당 중령이 또 인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도 오케이인데 분리조치가 안 된 것도 좀 그렇지만 일단 중령이 인정하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우리가 감안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불순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우리 부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부대에서 조금 미흡했지만 빨리 분리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고 사건 2주 후에나 분리조치 됐다는 거는 분리조치 안 하다가 언론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분리조치가 된 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오케이 저 인정은 합니다. 부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부대에서 입장에서도 해당 중령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기다렸을 수도 있고 해당 중령과 뭐 사단장이 어떠한 관계를 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야,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야? 꼭 그런 거 있으면은 요즘 MZ 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그냥 두고는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죠. 야, 네가 취했으니까 그 중령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만 이제 와서 뒷담화를 하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안다 라고 사단장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무슨 일 당하면 지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막 신고하려고 하고 말이야. 아니 그때 술에 취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왜 신고를 해라고 사단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심지어 사단장이 이 이야기의 발언을 인정했어요. 아 내가 그런 말 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말 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사단장은 분리조치가 되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뭐 성희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아요. 성희롱에 대한 건 아니고 근데 하지만 괴롭힘은 맞죠. 분명히 부하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사단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가라고 좀 이거는 추론이지만 아마 해당 중령이 사단장한테 이야기했겠죠. 근데 해당 중령이 사단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보호하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조금 그 친구가 좀 매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단장은 또 그거 듣고 아 그래? 아 요즘 여군들 참 문제가 많아 걔도 참 이상한 여이구나 라고 사단장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이게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단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봤던 중령이 내가 인격적으로나 내 참된 부하였어. 하지만 개인 사생활은 별개잖아요. 이성 간의 관계는 별개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우리 부하를 아껴도 부부관계는 몰라. 내가 아무리 부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개인의 이런 프라이버시도 개인의 사생활은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개인 사생활로 봐야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는 모르잖아. 그 사람 마음은 나한테 충성적이고 나한테 좋은 부하였지만 이성적으로나 아니 여성에게는 다른 면이 있는 건 난 모르잖아. 나는. 그러면 아 참 이 친구가 좋은 부하였지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오히려 선을 긋고 사단장으로서 아 내 가해자도 내 부하고 피해자도 내 부하라면
선을 긋고 그냥 아예 모른 척을 하든가 불이조치라고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왜 어줍지 않게 전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2차 가해가 맞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고 당연히 이 사단장은 징계를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단장은 분리조치가 됐고 결국은 사단장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인 건데 여기까지 아쉬운 점은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란 말이에요. 피해자인 친구는 그 친구는 더 계급이 낮고 약자란 말이죠. 그 친구가 사단장이랑 같이 사단장님한테 막 사단장님 뭐 중령이 이랬고 저랬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령은 그 사단장이 나면 중령한테 물어봤겠지. 중령 정도 짬이면 사단장하고도 얘기가 되니까 혹은 과거에 때부터 뭐 근무연이 있을 수도 있고 중령이 뭐 대위 때 사단장이 뭐 소령 중령일 때 근무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하를 믿고 아끼는 건 알겠지만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조심하고 도와주지 말았어야지. 몰래 뭐 보직에 대해서 뒤에서 뭐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고 사단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사단장이 분리되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한동안은 평화로웠는데 해당 부대에 이제 또 다른 남아있는 친사단장파가 있습니다. 친사단장파들이 남아서 신고한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 사단장이 이야기했다고 조사 때 이야기했던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사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사단장님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증언한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 이 친구들도 군인이고 공명정대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군인들인데 이제 남아있는 삐뚤어진 충성심을 가진 이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야 너 그렇게 증언했지? 야 너 그때 개편 들었지? 라고 해서 또다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일부 부대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단장님은 아무 죄가 없다. 사단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말 좀 해줘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미 사단장은 인정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발언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의도는 다르겠지만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사단장이 요즘 애들은 뭐 이런 발언을 인정한 거예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까지 뭐 있냐? 나중에 뒷담화 하고 무슨 일 나가면 정의에서 돈 줄 안다. 이거는 사단장이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 주변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성과 분석할 때마다 여단장, 대대장, 뭐 주임원사들 다 모아놓고 우리 사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리가 없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또 2차 가해를 이제 하면서 했는데 또 이래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서 이제 감찰에도 신고를 하고 했는데 결국 군대는 팔이 안으로 굽더라. 너무 힘들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거 신고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여군 친구한테 어이없게 이 친구를 또 신고했어요. 부대에서. 다행히 무혐의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업무를 배제를 시키고 한마디로 사단장을 내친 사람들에게 업무 배제를 시키고 사단장을 내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하는 그 2차, 3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근거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여군 장교는 또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작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작년 5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잔재들이 부하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면 과연 어떤 부하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 잘못 이야기했다가 괜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날 괴롭히지 않을까? 역시 군대는 바뀌지 않나? 역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걸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은 다행히도 정신이 건강한 친구들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게 저는 준 살인미수랑 같다 봐요. 왜냐면 이런 일로 수차례 지금까지 우리 부대에서 우리 공군의 우리 이해람 중사 사건도 그렇잖아요. 최초의 사고가 벌어졌고 그거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과연 이해남 중사가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 최초의 사고가 벌어졌을 때 저희도 제가 지원했던 그 여군 중사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하사군요. 그 하사가 최초에 제대로 처벌되고 제대로 징계를 하고 제대로 바로 잡았다면 그 친구들의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는 따지고 보면 살인미수라고 봐요. 이런 행동들이. 아니 지금까지 군에서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달리한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건 본질을 떠나서
부대 내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차 가해하고 3차 가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 내가 봐왔는데 이건 살인 미수랑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거를 왜 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아니 벌어진 사건인 거고 그 사람들의 개인의 송사의 문제인 거지. 이거를 바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또 업무에 가지고 와서 또 수시로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사단은 의리가 없다, 우리는 뭐가 없다, 그리고 분리조치시키고 일부러 그 친구 신고하고 업무 배제시키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그럼 그 친구들이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얻겠죠. 그러면은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 절대 야 너 봤지? 그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됐는 거? 야, 큰일 나.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너만 독박 쓸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불의에 대해 싸우겠어요. 이건 잘못된 게 맞죠. 지금 72사단장님이 누군가 새로 가실 텐데 이거부터 진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 취임식 하지 않았나요? 사단장님? 내일인가요? 내일이 취임식인가? 정말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안에서 그때 당시에 내가 괜히 사단장님 그때 그 얘기를 내가 괜히 진술했나? 라고 생각하는 생긴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이 진술이 남아있는 사단장님, 남아있는 권력 때문에 내가 진술을 잘못하면 내가 독박 쓰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삐뚤어진 충성심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개인의 일은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아니 선을 그어야지. 왜 사단장님이 그런 발언을 했고 그 사단장이 떠나갔으면 그냥 떠나간 건데 왜 그거를 또 남은 사람들이 계속 이 방향에 오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죠. 차라리 터부시하는 게 나아 이럴 때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안 끝났다. 왜 저한테 제보가 왔겠습니까? 왜 저한테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군 조직이 건강하고, 제가 이제 군대 욕 안 하려고 하는데 군대 조직이 건강하려면 이러한 일들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단장님이 이제 취임해서 가실 텐데 새로운 사단장님께서 이런 과거의 오명을 좀 씻고 우리 사단에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새로 오신 사단장님께서 다시 우리 72사단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좀 희망을 좀 품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이고, 다행히도 우리 이제 피해를 입은 친구는 정신이 좀 건강해서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저는 정말로요, 제가 자타공인하지만 아마 민간인 중에서 제일 많이 유가족들을 만났고 제일 많은 사고 사례를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고 사례를 다루면 한 달 정도 힘들어요, 심적으로. 사람이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무너지는 거는. 이러한 행동들이 쌓이고 데미지를 받으면 나중에 진짜 한 사람이 정신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져요. 이거는 거의 근 살인과 같은 거예요. 이런 가해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